님들, 지금 전 세계 자산운용사들이 뉴스 몰래 한국 시장에 베팅 단추를 누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 우리가 인구 절벽이니 소멸이니 하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월가의 진짜 큰 손들은 완전히 다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거든. 뉴스만 보면 세상 끝날 것 같지? 근데 골드만삭스의 최신 보고서는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어. 2050년 한국의 1인당 GDP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될 거라는 분석. 이거 그냥 희망 회로가 아니야. 일본의 영업이익 전체를 삼성전자 하나가 압도하기 시작한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부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어.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낙관론을 펴려는 게 아니야. 2026년 1분기 주요국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한 한국의 실제 성장 지표와 반도체 패권을 쥔 슈퍼흘 전략, 그리고 월가가 주목하는 통일 시나리오까지 싹 다 털어왔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면 공포 마케팅에 속지 않고 진짜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될 거야. 한국 경제는 정말 끝물일까? 아니면 이제 막 슈퍼사이클의 입구에 들어선 걸까? 골드만삭스가 왜 한국을 세계 최고의 부국 후보로 점찍었는지 그 충격적인 근거부터 하나씩 파헤쳐 줄 테니깐 딱 집중해봐. 먼저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성지가 되고 있는 골드만삭스의 미래 리포트 내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님들,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인구 절벽이나 성장 동력 상실 같은 암울한 단어들이 지배하고 있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장의 표면적인 공포와 실제 자금의 흐름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는 거야. 실제로 2026년 1분기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1.694%를 기록했어. 이게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는데 같은 기간 미국은 0.494%, 독일은 0.334%였거든. 한국이 미국보다 3배, 독일보다 5배나 빠르게 뛰고 있다는 뜻이야.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성장의 질이야. 단순히 정부가 돈을 풀어서 만든 수치가 아니라 반도체와 방산 등 핵심 수출 품목이 전성기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순수출 기여도가 성장률의 대부분을 견인하고 있어.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해. 다들 끝물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의 제조업 엔진이 AI라는 날개를 달고 다시 불을 뿜기 시작했기 때문이지.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 그 원인을 깊게 들여다보면 슈퍼 초격차라는 전략적 배경이 있어. 골드만삭스가 한국을 2050년 세계 2위 부국으로 꼽은 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야. 가장 큰 이유는 AI 메모리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유일한 열쇠를 한국이 쥐고 있기 때문이지. 쉽게 비유해 볼게. 지금 AI 산업은 페라리 엔진을 달아놨는데 연료 공급 호스가 빨대만 해서 기름이 찔끔찔끔 들어가는 상황이야. 여기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초고속 엘리베이터 같은 12층, 16층 HBM 고대 역폭 메모리를 만들어 그 빨대를 통째로 고속도로로 바꿔버린 거지. 이건 단순한 부품 공급이 아니야. 전 세계 AI 생태계의 생사여 탈권을 한국이 쥐고 있다는 뜻이야. 게다가 방산이나 조선업을 봐도 마찬가지야. 성능은 미국급인데 가격은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미친 속도로 물건을 뽑아내는 한국의 특유한 제조 시스템은 전 세계 공급망 위기 속에서 독보적인 경쟁 우위를 점하게 된 거지.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 이 성장이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 국가의 경제 구조 자체가 고부가가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렇다면 이 흐름이 우리 자산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해. 만약 지금처럼 반도체와 방산의 독주 체제가 굳어지고 외국인 자금이 계속 유입된다면 한국 증시는 과거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던지고 완전히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될 거야. 1인당 GDP 10만 달러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원화의 가치도 지금과는 다른 위상을 갖게 되겠지. 반대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변수도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나 글로벌 금리 변동성이지.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위기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로봇과 무인화, 공정을 통해 인구 문제를 정면 돌파하고 있다는 점에 월가는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어. 결국 지금 시장은 누가 이 초격차 기술의 수혜를 끝까지 가져가느냐를 두고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이야. 단순한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한국 경제가 가진 구조적 변화의 방향성을 읽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지. 1. 성장률의 반전. 한국은 현재 주요 선진국 중 가장 압도적인 GDP 성장세를 기록하며 나홀로 독주 중이다. 2. 슈퍼 의뢰 지위. AI 반도체와 고부가가치, 조선 등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주도권을 쥐고 있다. 3. 체질 개선의 시작. 인구
절벽이라는 공포 이면에서 로봇과 AI를 활용한 생산성 혁명이 이미 실전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해해도 뉴스에서 떠드는 막연한 공포 마케팅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님들, 진짜 중요한 부분은 지금부터야. 지금까지 말한 기술적 우위나 성장 지표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급력을 가진 변수가 하나 더 남아있거든. 월가의 대가들이 한국 경제를 분석할 때 마지막 퍼즐로 꼽는 것, 바로 지정학적 변화와 통일 시나리오야.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왜 수천조 원의 가치가 있는 거대한 잭팟인지, 그 이면의 숫자를 분석해보면 정말 소름 돋는 결과가 나오거든. 다음으로 꼭 봐야 하는 부분은 월가 큰손들이 왜 통일된 한국의 가치를 전 세계 1위로 보는지, 그 숨겨진 전략 리포트의 내용이야. 곧바로 이어가 볼게. 딱 집중해봐. 자, 이제 정리할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데이터와 월가의 시각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은 이거야.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단순히 잠깐의 반등을 하는 게 아니라 산업의 문법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재편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이지. 골드만삭스가 한국을 2050년 세계 2위 부국으로 꼽은 건 우리가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야. 전 세계가 AI라는 신대륙으로 이동할 때 그 길을 여는 독점적 열쇠인 HBM 반도체와 고부가 가치 제조업의 주도권을 한국이 쥐고 있기 때문이야. 2026년 1분기의 압도적인 성장률은 그 거대한 설계가 실전 데이터로 증명되기 시작한 첫 번째 신호탄일 뿐이야. 결국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핵심은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제조 강국의 위상이 이제는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 국가의 위상으로 격상되고 있다는 점이지. 시장이 주목하는 진짜 본질은 따로 있어.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주가 지수나 환율에 일희일비할 때 스마트머니는 한국이 가진 회복 탄력성에 주목하고 있어. 인구 절벽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도 로봇과 무인화로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방산과 조선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중심축이 되는 과정. 이건 단순한 경제 지표의 상승이 아니야. 기관 투자자들이 공포 속에서도 한국 시장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한국이 보여주는 초격차가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부의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지. 지금은 단순 가격의 등락보다 한국이라는 국가의 펀더멘털이 얼마나 단단하게 재설계되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눈이 필요한 때야. 다만 우리가 여기서 맹목적인 낙관론에만 빠져서는 안 돼. 아직 시장이 완전히 방향을 결정했다고 보긴 어렵거든. 글로벌 금리의 향방이나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내부적인 가계부채 문제 같은 암초들은 여전히 우리 발밑에 깔려 있어. 골드만삭스의 장밋빛 시나리오도 결국 우리가 지금의 기술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인구 문제를 성공적으로 기술로 치환해낼 때만 완성되는 퍼즐이야. 시장은 언제든 돌발 변수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불확실성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적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성장을 즐기되 그 이면에 숨은 리스크 신호들을 매일 아침 냉정하게 체크해야 하는 거지. 진짜 중요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어.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응하지 않은 변수, 바로 에너지 패권과 차세대 배터리의 흐름이 곧 반도체만큼이나 강력한 파도를 몰고 올 준비를 하고 있거든. 2026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어디로 튈지, 그리고 한국의 또 다른 심장인 2차 전지가 어떤 반격 카드를 꺼내들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시나리오가 조용히 머리를 들고 있어. 월가의 진짜 큰손들이 다음 타자로 점 찍은 그 섹터의 움직임, 이건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정말 디테일하게 다뤄야 할 주제야. 결국 중요한 건 단기적인 움직임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거야. 남들이 공포에 질려 눈을 감을 때 우리는 숫자를 보고, 모두가 환호할 때 우리는 리스크를 점검해야 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라는 이 거대한 저울의 눈금이 어디로 움직일지 나는 계속해서 밤새워 데이터를 뒤지고 팩트를 체크할게. 님들은 그저 내 분석을 토대로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돼.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줘. 경제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되자. 앞으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반응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딱 집중해.